안녕하세요. 경로기술사 킴스터디반의 킴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답안 작성 요령은 아무래도 채점자 기준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채점자가 답안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채점을 하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면을 주의해서 답안 작성을 해야 감점이 없는지, 또 우리가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우선 채점자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보통은 대학 교수님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 행정기관, 또 군인도 계시고요. 또 교육기관,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 라이센스를 보유하신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채점 기준을 좀 이해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신다면은 합격이 아주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채점을 하실 때 모범 답안이 있지만 우리가 이 기술사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책과 같이 쓴다고 해서 점수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점자들의 어떤 채점 기준을 이해한다면 합격으로 가실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로 정확성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약간 좀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이 화살의 관역이 있죠. 네, 관역 중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은 정가운데 거기에 목표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냐, 정밀도가 높냐로 봤을 때 우리는 정확도를 맞추셔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답안을 읽고, 그죠? 무엇을 얘기했느냐를 채점자가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답안을 읽었는데 이렇게 욕 나오면 안 되죠. What the F 해가지고, 그죠? 어떤 답안을 작성했는데 그 답안에 물어본 말을 정확히 썼느냐, 무엇인지, 그죠? 무엇이 중한디, 그죠? 물어본 무엇을 정확히 썼느냐,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정확성은 우리가 이제 정의에서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지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본론부에 이제 기준을 쓰시는데, 이런 정확성은 정의 부분에서 좀 정확성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what을 정확히 썼느냐, 그것은 그 정의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근데 그 정의를 쓰실 때 되게 막 길고 장황하게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점자가 책처럼 느끼겠죠? 지루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재밌게 그냥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쓴 건데, 키드워라고 진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고 명료하게 키워드를 쓰셔야 채점자가 보았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고 좀 일단 신뢰도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성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요즘처럼 시험이 어떻게 보면 좀 쉽거나, 그죠? 약간 좀 중하 정도의 어떤 출제 수준, 그죠? 기출 문제가 많고 기출 변이가 좀 많은데 조금 현장성 있는 그런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 채점자들이 이 정확성에 더 신경을 써요.
비슷한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합격자를 어떤 합격률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재채점을 합니다. 다시 채점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보통 1교시를 채점을 해요. 왜냐? 1교시에서 키워드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골라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확성은. 요즘 특히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네, 그렇고요. 번째로 이제 채점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답안에 이 논지가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답안을 썼느냐. 그래서 이 논리가 뭡니까? 답안에 어떤 원인 결과,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 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샵 W 슬러시 H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대표적인 그 논지죠. 논리. 그래서 why와 how.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 그리고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 답안지에 녹여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논리를 잡기 위해서 저희 킴스에서는 또 킴스만의 또 특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형화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논지를 잡고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다른 분들보다는 유리하게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점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하여튼 효과적인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답안의 어떤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답안에 이제 문자로서, 글씨로서 이렇게 글자로서 쓰는데, 또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 그림을 또 그리죠. 근데 그림과 그 글자, 또 문단과 용어, 그 각 키워드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결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답안들이 태반이죠. 왜냐하면 너무 급한 나머지, 그죠?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짜내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그쵸? 너도 나도 아닌 말을 막 다 씁니다. 그래서 결국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소설을 쓰고 나왔다라고 하죠, 보통. 그죠? A를 물어봤는데 B, C, D를 열심히 쓰고 나왔죠. 그죠?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채점자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답안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정확하게 이 쇠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들 수 있게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 연구들 저희 킴스에서는 하고요. 또 노하우를 또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쓰시면, 거기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 문제들 있죠. 어디선가 봤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쓰려니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한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여러 개로 추출해서 방향성을 잡고 쓸 것인가.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곤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쓰기 곤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하지만 기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쓰기 곤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유연성 있게 잘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능력치를 또 따지게 되죠. 그래서 감점보다는 가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좀 저희가 훈련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답안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유연성을 또 본다. 순발력이죠. 자, 우사인 볼트가 열심히 달리고 있죠. 엄청난 순발력의 사나이. 자, 진짜 모르는 문제 어떻게 쓸까, 그죠? 모르는 문제 안 쓰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를 또 쓰실 수도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밖에 모르는 문제를 써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더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 순발력을 써냈느냐, 이런 것도 채점자들이 다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감점보다는 뭐 또 옳은 문제를 썼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그 키워드나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점수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발력, 이런 것도 좀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순발력도 저희 킴스에서는 또 열심히 또 훈련을 통해서 또 기르게 해드립니다. 이제 답안의 그 방향성, 그걸 보죠. 그래서 채점자들이 이제 보통 나오는 문제 중에 이제 이러한 방향성을 적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6가지, 지금 뭐 제재, 기시, 교전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제재, 기시, 교전이라는 건 뭐 이제 저희 킴스에 들어오시면 아시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을 때 쓰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만들어서 좀 다른 뭐 종합반이나 뭐 어떤 스터디 이런 그런 쪽 또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방향성을 잡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답안을 특화하실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더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가 되실 겁니다. 7번째로 이제 역시 답안지에는 현장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주면 굉장히 가점이 되죠. 그리고 특히 이 서술 문제에는 이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토리를 한 장 이상 썼다고 하시나? 그런 분도 계세요. 서술 같은 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점수를 많이 받았어야 하는데 시간이 되실 때는 그렇게 쓰실 수 있죠. 잘 아시는 부분은 그렇게 쓰셔도 되죠. 근데 여튼간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요령, 그 다음에 현장감을 있게 쓰는 그런 요령들을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요령이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죠. 답안 작성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채점자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잡아서 이제 쓰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이죠. 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100분인데, 자, 여러분들 각 교시마다 100분 내에 다 쓰셔야 되죠, 그죠? 근데 너무 짧다, 그죠? 100분이 너무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대다수죠. 근데 100분에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뭐 용어 같은 경우엔 10문제, 그죠? 서술 같은 경우에는 4문제에 대한 어떤 기본 배점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손이 좀 느리시고 그러세요. 근데 정말 현장 경험 많으시고 그리고 또 알고 계신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표현을 다 100분 안에 글자로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8문제 되게 잘 썼어요. 하지만 8문제 10문제 보통으로 쓰는 거랑 8문제 되게 잘 쓰는 거랑은 10문제 보통 쓰신 게 훨씬 더 점수가 높습니다. 1, 2점이라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10문제 다 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분 내에 다 쓰시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100분 내에 어떻게 다 쓰느냐 이런 것도 어떤 전략이죠. 전략인데 저희 킴스에서는 다 쓰실 수 있게 60세 이상, 70세 이상도 다 쓰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특화해서. 그러니까 아유 뭐 선생님 뭐 사기치시는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니고요. 확실히 방법이 있고 빠르게 쓰시는 분들은 5분 이상 남습니다. 남고 더 채우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튼간에 이렇게 지금까지 한 8가지로 이렇게 채점 기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혼자 공부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스터디에 나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집단 지성으로서 같이 함께 함께 가야 또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상황이 안 되셔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셔서 이렇게 좀 시험 준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들이 보통 학교 교수님들, 그 다음에 현업의 어떤 기술사, 그 다음에 뭐 공학 박사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주처 쪽, 그죠? 예, 정부 쪽, 관청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요런 물론 그분들이 채점하는 그 모범 답안도 있습니다만, 보통 요런 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영상도 준비할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